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요. 그런데 왕서방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싹쓸이 열풍이 명동 침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沟通的非常顺利。分高买嘛，有没有把这个身高高的这个方案呢？现在怎么说呢？这外边可能还要高出来一个 올라온 看外边 영상입니다. 然后呢，那个是关键是我还要做个屏幕嘛。 자, 지금 보시는 게요. 최근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건장한 빨간색 티를 입은 40대 중국인 남성. 이 사람이 뭐 팔짱 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 방향 가리켜가면서 뭔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10명쯤 되는 사람이 알겠다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곳 영상에 촬영된 곳이 중국이 아니고요. 한국의 쇼핑 K뷰티의 메카라고 하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빌딩의 7층입니다. 여기요, 예상 매각가만 4천억이 넘는답니다. 명동의 8층짜리 건물인데 7층 전체에 중식당, 술집, 노래방 포함해서 중국식 가게 8곳을 차리겠다라고 지금 저 남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7층을 통째로 임차해가지고 중국식 가게 8곳을 만들겠다. 윤기찬 변호사님, 우리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코어들 무비자 입국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뒤로 지금 중국계 큰 손들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지금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사회 문제 내지 입법적인 조치들도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그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 특수를 한국에서 봐야 되는데, 관광객이 와서 쓰고 가는 돈이 한국인의 수입이 돼야 되고 지역의 수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실제 본인들이 와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음식 등을 직접 본인들이 팔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 일종의 상권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저게 명동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 소유 등과 관련된 대책뿐만 아니고 실제 영업을 허가하는 여기에 있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저 부분에 이제 중국 대사관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 관련돼서 식당과 예전에 동방명주에서 저희가 알아봤듯이 식당과 중국 대사관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또 염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물론 일방적으로 저 제한을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사실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의 수입이 지역에 스며드는 이런 식의 조치에 관련된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윤기찬 위원장께서 동방명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보신 이 빨간색 티 입은 남자, 명동 한복판 빌딩에 4천억짜리 빌딩에 한 층을 지금 통째로 중식당 내겠다고 하는 이 40대 왕서방, 정말 왕씨입니다. 왕하이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국 대사관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라는 의혹받았던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그 왕화이진이었습니다. 우 사장님이세요? 어디 분이세요? 그분 약간 복잡해요. 4년 됐는데 3년 동안 코로나 시기. 사장님은 한국에 계세요? 아니면? 네, 중국에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기사세요? 기사시면은 들어가세요. 我们是确实把很多人送回国去，但是不是反中人士，是一些精神失常、不能自理，或者是没有人管的这样的一些人。防水啊，还有很多的这个主体这个工程，我们累计投入了45亿为这条船，所以我们没有要走的理由，我们一定会在这里长期的经营下去。韩国言论把国民引导到一个反中的情绪当中去。 最后的目的就是扳倒亲中势力，撕裂韩国社会，割裂中韩的友谊。 정보기관에서는 잠정적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어떤 소재 파악하고 그리고 송환하고 하는 그런
비밀 경찰서로 그 잠정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 하이진, 나는 중국의 비밀 경찰이 아니다 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중국 대사관의 행사를 이 동방명주가 도맡아 개최했었고요. 체제 비판적인 인사, 학생들 불러들이고 중국인들 본국으로 송환했다 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들으신 대로 우리 정보당국은 이 동방명주가 중국 대사관에 한국 비밀경찰서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박 대변인님. 예.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걸 처벌할 마땅한 규정도 없고 또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네. 그랬던 이 왕 하이진이 명동 한복판에 지금 다시 사업장 꾸리겠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불미스러운 그런 행위들로 논란이 됐었고요. 관련 법규가 없고 또한 이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처벌을 안 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그 대사관까지 이게 동원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좀 처벌을 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흐지부지 되면서 뭐 없던 일처럼 잊혀져 가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국내에서 버젓이 지금 4천억 규모의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법적으로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이라거나 뭐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저는 제한이 있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렇게 부적절한 그런 활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뒤이어 얘기될 만한 그런 부동산 문제라거나 아니면 중국인들의 그런 좀 과도한 사업 확장과 같은 국내 자본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만한 법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